5번째, 이사 당일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바로 짐이 사라지거나 파손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 허가증이 있어야 일반 소비자에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 한 번 잘못하면 수백만 원 손해에 멘탈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5가지 실수 때문에 이사 트라우마 생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사를 망치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내가 계약한 이사업체가 허가된 이사업체인지 검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이삿짐센터라는 이름만 달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상담도 친절한데 막상 이사 당일 사고가 나거나 짐이 파손됐을 때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현재는 이사 화물 운송 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발급된 허가증을 돈 주고 거래하는 경우만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사업계에는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하는 무허가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허가 업체는 정해진 보상 기준도 없고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이 있어야 일반 소비자에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가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허가이사 종합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삿짐센터 이름으로 검색해보는 것. 해당 업체가 허가업체라면 바로 확인됩니다. 댓글에 링크 남길 테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둘째, 견적받을 때 허가증 사본을 직접 요청해보는 것. 거절하거나 망설인다면 거를 이유는 충분합니다. 가끔 다른 업체의 허가증을 빌려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업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허가업체 중에서도 이사 서비스 품질이 별로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땐 후기가 중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번째, 아무 이사 후기나 믿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에이, 제가 설마 광고성 후기랑 찐 후기도 구별 못할 줄 알고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후기 볼 때 방심하지 말고 자세히 보셔야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후기를 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이사 당일에 다른 팀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사 서비스는 대부분 본사와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후기 속에 등장했던 친절한 팀원이 내 이삿 날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기대했던 서비스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퀄리티가 높은 광고 후기 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후기는 확실히 광고 티가 나요. 사진도 너무 인위적이고 내용도 칭찬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도 있어요. 사진도 직접 찍은 것처럼 구성하고 글도 길게 써있고 실제 후기를 흉내낸 포맷으로 짜여 있어서 정말 자세히 읽어도 찐 후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돈을 받고 작성된 광고 후기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 쓴 글이 복사돼서 여러 블로그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을 만한 후기의 기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글의 톤과 내용이 너무 칭찬 일색이 아니다. 두 번째, 작업 전후 사진이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계약서 일부나 실제 견적 내역이 살짝 보인다. 네 번째, 실사용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문제나 개선점도 언급돼 있다. 물론 지인 통해서 추천받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 최종 계약서나 이사 견적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뭐 크게 문제 있겠어? 하고 그냥 사인했다가 이사 당일 갑자기 추가 요금 30만 원. 그건 고객님 책임이요. 소리 들으면 진짜 멘붕 옵니다. 실제 견적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문구들이 숨어 있어요. AS는 이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2주 지나면 짐이 깨졌든 없어졌든 업체는 책임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현금 및 귀중품은 고객 책임 보관, 작품 및 중요 물품 포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 당일 귀중품이 사라져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위 견적서 이외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운반 및 정리는 하지 않으며 고객이 요청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견적 낼 때 말하지 않았던 짐이 있으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착지 환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 불가지, 계단 작업 및 이송 작업 시 트럭 못 들어가거나 사다리차 설치 안 되면 현장에서 바로 몇십만 원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전날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사다리차 진입이 가능한지 환경 정보를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도자기, 골동품, 예술 그림, 수석, 명품, 고급 양주, 동물, 식물 등 중요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고지하지 않은 물품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최종 계약한 이사업체의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조심해야 하는지 꼭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사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짐이 파손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이 보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을 못 해주겠다거나 연락 두절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허가 이사업체는 500만 원 이상의 피해 배상 이행 보증보험, 정확히는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허가 업체는 이 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 보험 가입 업체예요. 이렇게 써놓은 업체들 있죠? 하지만 이 말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만 할 뿐 실제로 가입은 안 돼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금액으로만 형식적으로 가입한 경우, 피해 보상 청구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보험증권 사본을 요청하세요. 단순히 가입되어 있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험사 이름, 보장 항목, 가입 금액이 적힌 실제 증서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담보 범위와 한도를 살펴보세요. 파손 물품만 되는지, 분실, 도난 물품도 포함되는지, 피해 발생 시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보상 청구 절차, 처리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서에 보험 관련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말로 설명만 들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이러한 보험을 통해 며칠 이내 보상 절차 진행, 물론 이런 문구가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계약서라면 더 좋습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이사 중 짐이 파손되거나 훼손됐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늦게 알았더라도 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보상을 거부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 당일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바로 현장을 비우는 행동입니다. 잔금 처리를 하러 은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이를 데리러 간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이사 현장을 비우는 순간 짐이 사라지거나 파손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그런 물건은 본 적 없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고 하면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다면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업체 직원에게 피해 확인서를 받아둬야 나중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를 미리 전달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장에서는 이사업체 직원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봐요. 이건 어디 둘까요? 이 침대는 어느 방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들에 즉시 응답해줘야 짐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처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에 직접 가지 마시고 모바일 앱 이체 한도를 미리 조정해두세요. 그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사 잔금 처리를 핸드폰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한 번 잘못 걸리면 스트레스도 크고 피해 금액도 정말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 미리 알고만 있어도 절반은 방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꿀팁은 댓글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이사아웃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